당신은 평생 돈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울어요?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재벌 회장 강태욱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천억 자산을 가진 남자. 사람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한 여자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산소호흡기를 낀 전처 서지아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 순간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순간 강태욱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편지.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남자는 모든 걸 가진 뒤에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일본 쪽 계약건 최종 승인 떨어졌습니다. 강태욱은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끝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 68층. 사람들은 저 불빛들 중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남자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안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내일 오전 기자 인터뷰도 확정됐습니다. 알아서 해.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 성우는 잠시 태욱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얗게 질린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태욱 얼굴은 어딘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셔츠 단추도 하나 풀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식사는 좀 하셔야 합니다. 됐어. 오늘도 약만 드시면 몸 더 상하십니다. 그 순간 태욱이 짜증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실장, 예. 혼자 있고 싶다. 성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철컥. 그리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죽도록 달렸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보니까 곁에 아무도 안 남아있는 순간 말입니다. 강태욱은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2인용 원목 식탁 위에는 혼자 먹기엔 지나치게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역국에서는 김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욱은 의자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하지만 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문득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자리엔 늘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따뜻하게 웃던 여자. 서지안. 태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을 떴습니다. 기억을 오래 붙잡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약봉지를 뜯었습니다.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 탁자 위에 약들이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은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물컵에 약을 털어넣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리더, 한강그룹 강태욱 회장이 올해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화면 속 태욱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미소, 완벽한 성공.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상 속 태욱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순간 현실 속 태욱 입가가 천천히 비틀렸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꺼버렸습니다. 퍽! 거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욱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상패와 트로피가 빼곡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경제인 대상, 올해의 기업인상, 남들이 평생 하나 받기도 힘든 상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방은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욱은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철컥.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진첩만큼은 꺼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면이 손끝에 거칠게 스쳤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는 순간 태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서지안.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강태욱. 사진 속 지안은 참 많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욱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왜? 민서 생일이잖아요. 중요한 계약 있어. 케이크라도 같이 불어주면 안 돼요? 당신이 해. 차갑게 돌아섰던 자신의 목소리. 그 순간 지한 눈빛이 잠깐 흔들렸던 기억.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진 마요. 그 웃음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지. 태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는데 세월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이 평생 가슴에 박혀버리는 기억 말입니다. 태욱은 천천히 사진을 넘겼습니다. 어린 민서가 아빠 목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사진, 캠핑 사진, 바닷가 사진.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점점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안과 민서 둘만 찍힌 사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사진을 넘기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 뒤에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태욱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결국 외로워질 거예요.
서지안의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태욱은 멍하니 메모만 바라봤습니다. 창밖 바람이 유리창을 세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지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나는 사람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주방에서 흥얼거리던 소리, 민서가 뛰어다니던 발소리, 늦은 밤 피아노 소리, 사소하지만 따뜻했던 생활의 소음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집은 그냥 큰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태욱은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르르. 휴대폰 진동이 정막을 찢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액정을 바라봤습니다. 박성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낮게 숨을 내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기 너머 성호 목소리가 심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욱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병원? 예. 내일로 미뤄. 그 순간 성호가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지안 씨를 봤습니다. 순간 태욱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졌습니다. 툭! 웨딩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욱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소아과 병동에 계십니다. 태욱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아과. 그 단어가 이상하게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태욱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병원 복도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습니다. 강태욱은 뒷좌석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서울 도로에는 아직 불빛이 많았습니다. 빗물이 묻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 사인이 번들거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욱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금 들은 한마디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안 씨를 봤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하지 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태욱은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를 젊고 냉철한 기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친 얼굴은 오래 지친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잊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이름 하나 들은 것만으로 심장이 무너져 버리는 날이 옵니다. 태욱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확실해? 한참 만에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성우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
혼자였어? 성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순간 태욱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 예. 태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차는 곧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사설병원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응급실 앞은 정신없었습니다. 구급차 소리, 환자 가족들 울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의료진 발걸음 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두 바닥이 축축한 바닥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호가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태욱 심장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소아과 병동이었습니다. 복도는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그림이 붙어 있었고 작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공간은 따뜻하기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아이 기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니트, 몇 번이나 꿰맨 흔적이 있는 코트,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고개 숙인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는 모습. 태욱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속 지안은 늘 단정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은은한 향기가 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텄고 손마디는 붉게 부어 있었고 고개를 숙인 목덜미는 뼈가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태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아직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잠든 채 기대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팔에 꽂힌 링거줄. 아이는 자면서도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이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예전 민서가 아플 때도 저렇게 밤새 아이 곁을 지키곤 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민서 열이 너무 안 내려요. 병원 데려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회에 들어가야 해. 그날도 태욱은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어린 민서를 업고 새벽 응급실에 혼자 갔었습니다. 태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지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지안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예. 수술 전 검사비가 아직 처리 안 되셨는데요. 순간 지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습니다. 지아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오전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 표정도 난처해졌습니다. 저희도 규정 때문에요. 정말 죄송해요. 지안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태욱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여자에게 돈이 없다고? 한때 자기 옆에서 살던 사람인데, 자기 명함 하나면 수십억이 움직이는데, 그 여자는 지금 병원비 몇십만 원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건요. 사랑했던 사람이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든데도 자기한테 도움 요청조차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을 더 무너지게 만듭니다. 지아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마련해 올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지아는 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하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태욱 눈동자가 순간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귓가에 세게 꽂혔습니다. 태욱은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태욱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안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욱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안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당신이. 태욱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지안아. 그 이름이 병원 복도에 낮게 퍼졌습니다. 지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휘청, 그녀 몸이 갑자기 앞으로 무너졌습니다. 지안아. 태욱이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놀랄 만큼 예전엔 따뜻했던 체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아이만 찾았습니다. 하준아. 태욱 팔 안에서 지안 손끝이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준이 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태욱 시선이 그 종이에 멈췄습니다. 병원 진료 서류였습니다. 보호자 이름 강민서. 순간 태욱 숨이 멎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딸 이름이 그 병원 복도 바닥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욱은 얼어붙은 채 서지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안긴 그녀 몸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손끝에 닿는 어깨뼈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보호자분 비켜주세요. 간호사 목소리에 태욱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손 하나가 태욱 양복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윤아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태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 태욱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준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픈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이상하게 가슴을 세게 찔렀습니다. 태욱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어릴 적 민서가 울먹일 때 저런 눈을 했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병원 서류가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강민서. 태욱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요, 잊고 살았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태욱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성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여기 있다는 거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태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제 말했어? 회장님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에 태욱 입술이 굳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가족 이야기를 철저히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이혼 후 서지한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냈고 민서 연락처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일에 미쳐 살면 다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 작게 기침했습니다. 콜록. 작은 몸이 흔들릴 정도로 힘겨운 기침이었습니다. 태욱은 본능적으로 아이 등을 쓸어주려다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손 떼면 놀랄까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준은 오히려 태욱을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그래, 우리 할머니 안 죽죠? 순간 태욱 목이 턱 막혔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욱은 천천히 아이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죽어. 하지만 그 말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짜요? 그래. 거짓말 아니죠? 태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응.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태욱과 성우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다닥. 한 여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복 위에 후드 집업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숨가쁜 얼굴, 그리고 울먹이는 눈. 강민서였습니다. 태욱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렇게 커버렸습니다. 민서는 태욱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복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준이 먼저 민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누나. 민서는 급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할머니 쓰러졌어. 그 말에 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희 엄마 상태 어떠세요? 엄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태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이제 누군가의 딸 이전에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빈혈이 너무 심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당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금방 다시 굳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수술 일정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민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검사비와 입원비가 아직... 민서는 급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지갑 안에는 접힌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태욱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 딸이 저렇게 돈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모습이 서지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존심 버리지 않으려는 표정까지. 태욱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욱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왔어요? 짧았지만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태욱은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복도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성호도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는 눈을 똑바로 마주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온 건데요? 태욱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뭐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 순간 민서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관심 없었잖아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서는 눈가가 붉어진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열나서 쓰러졌을 때도 회사 갔잖아요. 태욱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내 생일도 기억 못했잖아요. 그건 우린 늘 나중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지만 민서 목소리는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빠한텐 회사가 가족이었잖아요. 태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응급실 안쪽에서 서지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는 급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 잠깐 멈췄습니다. 등 돌린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는... 태욱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게 젖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순간 태욱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민서는 그대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앞에 혼자 남겨진 태욱.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마지막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민서가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태욱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모르고 있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닫힌 응급실 문 앞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고 소독약 냄새가 목 안쪽까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숫자와 계약서를 상대했습니다.
조단위 인수합병도 한 번의 결재로 결정했고 수천 명 직원의 운명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딸아이의 한마디 뜻조차 알아내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벌어다 줬다고 다 책임을 다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천천히 응급실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기 직전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민서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왔어. 눈 좀 떠봐.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태욱을 향해 나를 세우던 그 딸이 엄마 앞에서는 겨우 울음을 참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욱은 문 앞에 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지안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하준이는 괜찮아. 내가 봤어. 검사비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안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봤니?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이미 자신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흔들리지 마. 민서야, 그 사람 때문에 또 울지 마. 그 말에 태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또 울지 마. 그 짧은 말 안에 지난 세월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안이 얼마나 울었는지, 민서가 그 눈물을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태욱은 응급실 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산 거야? 성우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 성우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이혼 후 위자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태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분명 지급하라고 했어. 계좌로 들어간 돈은 전부 반송됐습니다. 왜 보고 안 했어? 보고 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태욱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존심 세우고 싶으면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태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내뱉었던 말. 그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돈을 거절한 것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고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습니다. 성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하고 처음엔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학원이 문을 닫았고 이후에는 마트 계산대, 학원 보조, 병원 청소까지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태욱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 양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주말마다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그만. 회장님, 그만하라고. 태욱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태욱이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성우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르고 지나간 시간들이 그분들한테는 매일이었습니다.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매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간 5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일 견뎌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준이 작은 담요를 끌고 걸어왔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성우와 태욱 사이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태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왜 나왔어? 추운데. 누나가 할머니랑 이야기해서 조용히 있으래요. 하주는 품에 낡은 인형 하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귀가 다 해진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태욱은 그 인형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거 누가 사줬어? 하준이 인형 귀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요. 순간 태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는 하늘 날아갔대요. 태욱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하준은 천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는 별이 돼서 나 지켜본다고. 태욱은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민서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준이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 그럼 하준은 누구의 아이인가? 왜 지안이 저 아이를 할머니라 부르게 했는가? 왜 보호자 이름에 민서가 적혀 있는가? 태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준아. 네. 민서 누나는 너한테 뭐야? 하준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누나요. 가족이야? 하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랑 누나랑 나랑 가족이에요. 그 순수한 대답 앞에서 태욱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족. 그에게는 이제 낯설어진 단어였지만 아이는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준을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하준아, 왜 나왔어? 누나. 민서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담요를 여며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지안과 똑같았습니다. 태욱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민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태욱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얘기 좀 하자. 민서는 하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알아야겠다. 그 순간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요? 태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서는 하준을 간호사에게 맡긴 뒤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욱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병동 끝 작은 휴게실 앞에 마주 섰습니다. 자판기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요? 태욱은 한참 망설였습니다. 목 안쪽이 바싹 말랐습니다. 하준이는 누구 아이야? 민서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태욱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태욱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지안이가 저렇게 된 거라면 내가 도울 수 있다.
민서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어나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돈이요? 태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늘 그랬어요. 뭔가 잘못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민서야, 엄마가 왜 아빠 돈 안 받았는지 알아요? 태욱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돈 받으면 엄마가 견딘 세월까지 전부가 매겨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태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젖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빠 미워하면서도 끝까지 아빠 이름 더럽히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도 아무 말 안 했고,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물어도 그냥 성격 차이라고 했어요. 그만해. 왜요? 듣기 싫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매일 들으면서 살았는데. 태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준이는 엄마가 데려온 아이예요. 태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심장병 있는데 입양도 안 되고 수술비도 없어서 계속 밀리던 아이였어요. 태욱은 멍하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그냥 두고 못 왔어요. 자기 몸도 안 좋으면서 밤마다 병원 청소하면서 그 아이 수술비 모았어요. 태욱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하주는 피가 이어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아이를 가족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지아는 또 다른 아이를 품으며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서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버린 게 뭔지 이제 좀 알겠어요? 태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게실 안쪽에서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급히 그것을 들려 했지만 가방이 넘어지며 안에 있던 종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봉투, 낡은 사진,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한 묶음. 태욱의 시선이 그중 한 장에 멈췄습니다. 수신인 강태욱,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서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태욱의 눈은 첫 줄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순간 태욱의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심전도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강태욱 손끝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편지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다급하게 편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하지만 태욱은 이미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서지안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단정한 글씨. 예전에도 그녀는 화를 내기보다 편지를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욱 목울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저는 아이를 지웠습니다. 순간 태욱 숨이 멎었습니다. 복도 소음이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의료기기 소리도 간호사들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문장만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아이를 지웠습니다.
태욱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참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태욱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아빠는 몰랐죠. 민서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안이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 있는데. 내일 이야기해.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피곤해. 그날 그는 그대로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태욱 입술이 떨렸습니다. 설마.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병원 혼자 갔어요. 태욱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대요. 계속 쓰러지고 제대로 못 먹고 결국 아이를 못 지켰어요. 태욱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만 좇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회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는 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꼭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돌아봤더라면, 그날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평생 후회 안 했을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태욱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민서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말하지 말래요. 왜? 아빠 인생 망칠까봐. 순간 태욱 눈물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툭! 차가운 병원 바닥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지아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버려지고 혼자 무너져가면서도 끝까지 강태욱이라는 사람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비싼 정장 바지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구겨졌습니다. 지나가던 보호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평생 남 앞에서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남자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런 태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망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태욱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늦게 후회하는 한 남자 같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민서와 태욱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깨셨습니다. 민서는 급히 눈물을 닦고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욱도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은 희미한 조명 아래 조용했습니다. 서지아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욱을 보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왜 왔어요? 태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간이 전부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 순간 태욱이 그녀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태욱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지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해요. 그 말에 태욱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회장, 수천억 자산을 가진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태욱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그는 지안 손등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심전도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빅, 빅, 빅. 지아는 그런 태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녀는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욱 씨, 응, 사람은요? 지안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돈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태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 못 받으면요? 지안 눈가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 마음은 진짜 죽어요. 태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니 지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지아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왜 안 자고 왔어? 하준은 태욱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태욱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태욱이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응? 하준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울리지 마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태욱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 울린다. 그 말은 지안에게 하는 약속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강태욱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